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이 화성 하면은 지구막 천체 중에서도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천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화성 하면은 아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성에 살고 있는 외계인이 있다.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거의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박사님? 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과학자들도 화성 생명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연성 있게 높게 이제 발견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게요. 과학자들조차도 그 화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유별난 것 같다는 뭐 문화적인 느낌이 사랑도 들어요. 있지만 화성에 대한 사랑도 좀 유달리 크죠. 네. 이렇게 화성이 꼭 외계인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화성 사진 보시면 화성 사진 보시면 지금은 이제 대기가 굉장히 옅어요. 대기가 있긴 있는데 옅은데 지금 보시면 화성이 지구의 한 반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그런데 지금 사진에도 보시면 굉장히 큰 이렇게 협곡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거의 화성을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메르너 협곡이라고 부르는데요. 저게 이제 물이 흘렀던 흔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성은 현재는 그 액체 상태의 물이 표면에 없지만 과거에 이제 지구가 어떤 지구의 이제 뭐 생명체에 적합한 환경이 되기 전에 화성이 그런 이제 온화한 기후였다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바다가 넘쳐 흐르고 있었고 자기장도 있었고 뭐 그래서 생명체가 오히려 화성에서 먼저 생겼을 것이다 이런 추측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착륙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1976년도에 바이킹호가 참한 이후로 지금도 세 대가 표면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큐리오시티, 스피릿, 오퍼튜니티 그리고 세 대가 지금 궤도선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은 항상 이렇게 우리들의 어떤 관심 속에 항상 모니터링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계속 끊임없이 탐사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발견되는 점도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알아낸 게 화성에 대기가 있는데 지구보다 옅어요. 옅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하늘 보듯이 거기는 이제 약간 연보랏빛 하늘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바람도 불죠. 모래폭풍도 불고 그다음에 진눈깨비도 내려요. 진눈깨비도 내리고 그 남극과 북극이 있어요. 극관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사진을 보더라도 그건 확실하게 티가 나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좀 작아졌다, 겨울이 되면 커졌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우주 탐사선이 가가지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좀 그 바퀴 같은 걸 긁었더니 얼음도 나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것도 증발하고 그래서 화성은 그 표면에 옛날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 이런 것들도 많고 기후나 조건들이 이제 뭐 지구에 이어서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제2의 장소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상태는 그렇지만 더 옛날의 화성이었으면은 지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다. 그렇죠. 지금 그림 한번 보시면 이게 화성에 물이 흘렀던 흔적들인데요. 저런 흔적이 너무나 많고요. 뭐 퇴적층 같은 것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화성은 없는 게 이제 자기장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충돌해서 이제 없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큰 충돌이 있어서 그 바람에 사실은 이제 대기가 다 날아가고 뭐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성은 예전에는 바다가 넘실거리고 뭐 지구보다 훨씬 더 이제 생명체에 적합한 탄생에 적합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거에 생명체가 있었다가 이제 멸종했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어디엔가 그런 흔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표면에는 비록 물이 없지만 얼음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땅을 좀 파고 들어가면 땅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 또 녹아있는 이제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거의 생명체 또는 현재 살아있을 생명체까지도 화성에 있을 개연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렇죠. 현재도 뭐 그 땅속 깊은 곳에서는 살 물이 수도 있고 있을 그러니까. 것이다. 그리고 또 화성 하면은 뭐 메탄가스 때문에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도 그러니까 있어요. 사실 물의 흔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있지만 이제 메탄가스가 발견이 됐는데요. 메탄가스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거 혹시 없으세요? 뭐 지구온난화. 네, 맞아요. 그렇죠? CO2가 온난화의 주범이지만 메탄가스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그래서 애꿎게 우리가 그 가축들, 이렇게 뭐 소나 이런 가축들이 음식물을 먹고 소화를 시키는 작용을 도와주는 게 미생물인데 소의 방귀가 소의 방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다. 그 얘기 많이 뭐 들었어요. 트림 같은 것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메탄가스를 생산해내요. 그런 미생물들이. 근데 메탄가스를 생성하는 메커니즘이 그 화산 활동이 있을 때 그 화산 활동에 이제 그 주변 활동으로 분출되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주로 이제 메커니즘인데 화성에는 이제 화산 활동이 좀 미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막대한 양의 메탄가스가 계속 관측이 되거든요. 근데 이 메탄은 공기 중에서 자꾸 다른 거로 변신을 해서 변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이렇게 머물질 않아요. 예. 이산화탄소 좀 더 예. 길게 머물고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공급된다는 얘기는 계속 뭔가를 공급하는 생성이 되고 생성의 있다는 원인이 소리네요.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그 미생물들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 거죠. 생성되는 양만큼의 그 화산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네. 아, 그만큼 부족분이 아마 미생물일 것이다. 그것이다. 그렇게 이제 개연성 있게 아. 추측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메탄이 또 다른 또 이제 화성의 증거가, 화성의 외계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네. 아주 강력한 증거로 떠오르고 있죠. 그러네요. 그럼 화성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탐사선이 지금 큐리오시티인가요? 네. 지금 큐리오시티가 이제 제일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건 이제 생명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 이제 충족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고, 그 전에 갔던 오퍼튜니티 스피릿호도 지금 이제 화성 표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궤도선도 3대나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또 화성에 대한 또 탐사가 네, 또 맞아요. 시작이 된다 그래요. 그 화성에서 네. 이제 더 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발사를 했고요. 네. 2018년에 활동할 엑소마르스라고 하는 탐사선이 예. 있는데, 그건 어디 나라인가요? 어느 그건 이제 나라에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가가지고 2m 정도 뚫는 드릴을 가져갈 예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한 20cm 정도밖에 못 파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액체 상태의 물을 목격을 못했는데, 그 엑소마르스가 가서 이제 구멍을 굴착기로 뚫어서 2m쯤 뚫으면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진짜로 아까 말씀드린 메탄가스를 만들어내는 그 살아있는 미생물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희망에 지금 부풀어 있죠, 과학자들은. 네. 그럼 2018년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게 D-Day죠, 일종의. 네, 2018년 정도면 화성의 생명체가 뭐 미생물이라도 네. 뭐 있을지 없는지 그 확신을 네, 가질 수 있는. 하겠다. 특히 엑소마르스는 이제 생명체 자체의 발견의 목적을 두고 가는 탐사선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과학자들의 기대, 온 지구인들의 기대가 네. 이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은 행운이죠. 눈으로 네. 우리가 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뭐 화성에 대한 사랑은 뭐 지극하고 또 우리나라도 화성에 대한 탐사 앞으로도 계속 네, 이어질 뭐 거죠? 달을 이어서 하겠다는 네.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겠죠. 네. 네, 뭐 화성뿐만 아니라 우주 탐사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